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 원장 김혜동입니다. 네,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 2022년의 첫 번째 동영상은 2022년이 되면서 국가기술 자격증이 시험 제도가 약간의 그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3D 프린터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기술 자격증인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그리고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모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먼저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시험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관련된 자격시험은 국가기술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 관련 정보는 이제 큐넷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큐넷 홈페이지를 치실 때 주의하실 게 저도 그러는데 자꾸 go.kr이라고 쳐서 없는 홈페이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go.kr이라고 치시면 안 되고 or.kr이라고 치셔야 되고요. 네, qnet.org 이렇게 치셔도 엉뚱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자격증 정보를 검색을 하시면 돼요.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이렇게 치시면은 관련된 자격 일정이랑 지금 이제 일정이 나오죠.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일정이랑 뭐 정보 확인하는 게 힘드니까 저희 3D 프린팅 교육학원에서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도 이제 정보를 같이 올려놓고 있고요. 또 블로그에도 올리고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로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정은 저희가 저희 학원 홈페이지 가보시면 좌측에 2022년 자격증 시험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일정이 나와 있어요. 자,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는 4회차에 1년에 한 번만 치르도록 일정이 잡혀 있고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는 작년에는 이제 2분기랑 4분기에 시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응시자가 많은 관계로 시험이 한 회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4회차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실기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시험장을 접수를 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 보러 지방에도 많이 내려갔었죠. 자, 일단은 큐넷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같이 보시도록 하죠.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도 그렇고 3D 프린터 개발 산업 기사도 공개 문제라고 시험이 검정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시험부터 살펴볼 건데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를 합격하셔야만 응시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이라 6월 달에도 있고 아까 이제 일정표에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일정표에 나와 있지만 11월 달에도 예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요 나와 있는 일정 중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시험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먼저 실기 시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공개 문제 나와 있지만 시험 1이랑 그리고 쭉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시험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시험 2는 2시간이고 시험 1은 1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2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출력과 후가공을 합쳐가지고 시험 2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제명은 3D 프린팅 작업. 1시간 반 정도는 출력하는데 아마 소모가 될 것이고요. 30분 정도는 후가공하고 결과물 제출하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험 1은 이제 1시간 반 동안 주어진 그 기계 설계의 도면을 보고 이제 모델링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시간 반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네, 1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보시면 이제 작업 요구사항을 보시면요. 모델링을 하고 어셈블리, 부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조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셈블리 과정이 들어가고 이제 슬라이싱, 우리가 시험장에 있는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싱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출력 설정까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1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고요. 네, 기능사 시험장에 가 보시면은 시험지를 이제 배부를 하고 나서부터가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시험지를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시험 시간이 기능사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촉박해요. 그래서 시험지, 공개 시험지를 미리 읽고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이 시험지를 다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버립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시간이 생각보다는 가요. 그래서 5분 이상 정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60분 안에 과제 1번을 마치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험 동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미리 숙지하고 가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작년하고 똑같은 게 도면에서 1대1 척도로 3D 모델링을 하래요. 도면은 현장에 가시면은 랜덤으로 제공이 되는데 지금 2022년에는 공개 도면이 21개의 도면이 지금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랜덤하게 시험장마다 각기 다른 과제가 제공이 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2021년 시험까지는 공개 시험지에서는 이제 치수가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올해 시험지에는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거를 잠깐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도에 이제 공개 도면을 잠깐 같이 보죠. 네, 작년도에 공개 도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저희 그 선생님들 의견으로는 치수가 누락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험지를 읽어본 결과로는 누락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치수가 다르게 제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에 바뀐 점이 되겠습니다. 치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 2022년 1월이잖아요. 아직 3월 달에 바뀐 그 저기 운영기능상 이제 변동된 내용 가지고 시험을 아직 치르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프린터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능사 시험은 특이점이 부품들이 다 작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부품이 어셈블리가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되고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합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예를 들면 노즐 사이즈가 너무 크다든지 하면은 그 제공된 공차 범위 내에서 이제 공차를 이제 조립 공차 때문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해당 부위의 기준 치수와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하로 모델링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의 성능이나 또는 이제 사양에 따라서 크기에 따른 이제 속도 차이가 있고 속도 출력 시간이 그렇게 막 넉넉하면 좋겠는데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장에서 치수를 이제 다르게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2021년도 그 공개 도면을 보면은 치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좀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은 이 치수를 다 외워서 가요.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뭐 암기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작년 기준으로 일단은 그 치수는 작년 기준으로 공부를 일단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조금 달라진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스텝 파일 제출하는 것까지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출 파일 목록을 보면 작년에는 8가지 파일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트 파일, 그러니까 이제 부품 1번하고 2번도 각기 자체 포맷이랑 스텝 파일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8개의 파일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모델링 하다가 제출하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틀린 거를 발견했을 때 시간이 이제 고치는 거는 금방 고치는데 파일 변환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는 거죠. 5분씩 가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2022년에는. 그래서 제출 파일이 4개로 줄었고요. 어셈블리 된 상태에서 자체 포맷으로 제출하고 스텝 파일 제출하고, 자, 우리가 출력 설정하려면 폴리곤 상태인 STL 파일로도 이제 그 제출을 해야겠죠. 당연히 변환해야 되니까. 그리고 슬라이싱 파일까지 4가지 파일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출력 설정은 1시간 20분 이내로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시간, 대략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사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1시간 10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유는 출력 과정에서 하드웨어의 이제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장비를 바꾸거나 재출력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이제 여유를 두고 있고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시간이 출력 시간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시간 10분 안쪽으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파일 숫자가 준 거가 조금 이제 변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 배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모델링을 아무리 늦어도 40분 안에는 마치셔야 돼요. 시험 시작 땡 하고 40분 안에 맞춰야 이 어셈블리까지 슬라이싱 하는데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다른 상황에 처해지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내 컴퓨터를 갖고 갈 수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장비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디폴트 세팅이나 이런 걸 손을 대가지고 파라미터가 내가 손대지 않는 부분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출력하기 전에 당연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슬라이싱하고 뭐 제출하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다시 이제 수정해야 되고 이런 시간까지 20분 정도 남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어셈블리 단계까지 반드시 40분 안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뭐 남지만 뭐 한 20분 정도에 끝나거든요. 진짜 잘하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 처음 하는 분들은 40분도 빡빡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준비를 하시고, 저희가 이제 뭐 공개 동영상에도 올려드리고 뭐 블로그에도 이제 내용을 올려드렸지만 잘 못하시면은 이렇게 빌드를 조금 암기해서 가세요. 어떻게 스케치하고 어떤 명령을 쓰고 모델링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시간이 모자라고 하면은 이제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이제 기권, 실격, 미완성, 오작 이런 요인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은 모델링을 할 때 치수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작년 도면에 보면은 그 도면에 이제 지시되지 않은 경우, 이제 뭐 오딱이나 라운드 같은 게 빠져 있을 때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빠져 있는데 이게 엣지 영상인지 라운드 영상인지가 눈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2mm 치수 오차까지는 이제 용인하겠다. 즉 이제 실격은 아니고 감점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이네요. 자, 지금 이런 것도 지금 11번 도면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가 라운드인지 챔퍼인지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쵸? 네, 우측에 이제 퍼스펙티브 뷰를 보면은 엣지가 있기 때문에 템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보통 모델링을 하면은 탄젠트 라인이 이렇게 보이기 마련인데 지금 현재 도면에는 탄젠트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챔퍼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해 가지고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오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있는 도면이에요. 이 도면이.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저기 이렇게 만들어진 도면은 또 아니란 말이죠. 이 시험지가. 그래서 그런 약간의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감점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건 저도 그러는데 반드시 그 B번을 마킹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출력이 끝나면은 감독관이 이걸 다 걷어가 가지고 누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고 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 이제 연번에 해당하는 이 B번 시험장에서 주는 번호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또 그러니까 도면에 익숙한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실수를 하죠. 왜냐면 도면에 3면도에는 이게 없어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그 투시도 쪽에는 있잖아요. 근데 3면도 쪽에는 보시면은 지시가 없잖아요. 1mm 음각으로 텍스트를 마킹한다라든지 이런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이없게 실격하는 수도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네, 시험을 보시기 전에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공개를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시더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한번 읽고 현장에 가시도록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빨리 해가지고 첫 번째 과제는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과제 출력 단계서부터 이것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